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여러분들 활용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4단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뭔가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린 첫 번째로 그 문제를 정독해야 됩니다. 찬찬히 차근차근 모두 읽어보셔야 돼요. 보기 싫어 이렇게 안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정독한 후에 그럼 문제에서 뭐뭐를 구하시오 할 거예요. 그럼 주로 우리는 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을 미지수로 설정을 합니다. 자, 미지수. 주로 이때 문자는 x가 되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n, t 다른 알파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정독하고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을 미지수로 정해보자.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문장들이 아마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우도록 하는 힌트를 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방정식 세운 거 우리 뭐 하면 되죠? 그럼 풀면 되죠. 자,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해를 구한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3번 과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수 있어야만 나머지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활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4번이에요. 바로 해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로 2차 방정식의 해는요, 주로 두 가지가 있었죠. 물론 중근과 없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주로 해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해가 모두 활용 문제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꼭 그 여러분들이 구한 해가 답이 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길이, 넓이, 높이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다면 걔네들은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에서 음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답이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수, 물건의 개수, 나이 등은 양수 중에서도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는데 자연수가 아니라면 그것들도 모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계속 1, 2, 3, 4단계를 반복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겠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1, 2, 3번까지 제대로 해놓고 4번에서 실수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를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까지 양수인가 자연수인가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예제 문제 풀면서 또 연습을 해볼게요. 자, 넓이가 500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이 있다. 이 정원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m만큼 더 길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도형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넓이, 부피, 구하는 공식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혹시 뭐 사각형, 삼각형, 원에 대해서 넓이,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모른다면 반드시 복습하고 이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셔야겠죠. 자, 이렇게 도형 문제인데 그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간략하게나마 그려보세요. 자, 일단 문제에서는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를 선생님이 x, 미지수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넓이가 500제곱미터래요. 우리가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넓이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려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로의 길이밖에 모르죠. 선생님 그럼 가로를 y라고 두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얘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미지수 두 개가 등장하면 안 돼요. 이 가로도 반드시 x에 관련되어서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시 문제를 봤더니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m만큼 더 길대요. 그럼 가로는 세로 x보다 5m만큼 더 기니까 x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 넓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자, 2단계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가 500이다 식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5x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500은 0입니다. 자, 곱해서 마이너스 500 더해서 5가 되는 두 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수항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에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럴 때는 500을 한번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됩니다. 자, 500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2, 150, 125, 25, 5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곱했을 때 500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 숫자들을 잘 조합해서 더했을 때 5가 되게끔 해주면 돼요. 보니까 얘가 2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25네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500 더하면 5가 되는 거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숫자가 커지면 소인수분해 이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x 더하기 25 x 마이너스 20은 0이 되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25 또는 x는 20이 됩니다. 자, 하지만 얘네가 모두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자, 볼게요. 세로의 길이 x가를 우리가 미지수로 놨기 때문에 얘는 길이고요.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는 길이가 될 수 없겠고요. 정답은 20 미터가 바로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미지수 설정하고 식 세워서 푼 후에 마지막으로 걔가 해가 될 수 있는지까지 판단을 해주셔야겠죠.